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면서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는 좀 차갑지만 그래도 바람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를 휩쓸었던 상승의 바람이 지금은 좀 사그라든 것 같네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만큼의 무서운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좀 흔들림도 있었던 3대 지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발언,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고 또 국채 입찰을 대기하고 있는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관망하는 모드가 좀 짙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을 지속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는데 사우디가 마이너스 4.5% GDP를 보여주면서 감산을 좀 일찍 철회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품었는데요. 그 기대는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것이 감지가 됐습니다. WTI 원유 선물 81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추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어제 상당히 그래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시장이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약세장 랠리다. 지금 거기다가 S&P 500이 연말 4,450포인트 간다라는 주장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다시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랠리가 얼마나 이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징주 보시면 애플이 1.5%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의 협력업체죠. 폭스콘이 중국과 미국 매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연말 매출 전망 강세 유지한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애플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테슬라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 실적 내놓은 버크셔 해서웨이 A주와 B주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축배는 이르다. 지금 미국 시장 지난주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상승을 한 번 더 강하게 내줬으면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단 공포 분위기 자체는 지난주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일단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 하락이 나왔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테슬라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폭이 컸던 테슬라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국채와 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일단 이번 주는 국채 입찰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까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만 해도 10년물, 3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안정세 찾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도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지속 결정 거기다가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이 하마스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심증을 바탕으로 일단은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가중이 되면서 WTI 원유 선물 브렌트유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도 대선이 다가옵니다. 11월 5일, 2024년 11월 5일 대선일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결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양당 체제 하에서는 각 후보들의 정책상의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나온 뉴욕타임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 대결에서 50% 가까운 지지를 받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8월부터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정책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IRA 보조금이 지원되는 섹터에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있겠고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주에 발표를 내놨던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태양광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IB에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영향을 미쳐서 최근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관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가하고 있는 반도체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건데 사실 기존 입장에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0.3%가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램 이 이슈와는 별개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티뱅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이크론이라던가 AMD라던가 온세미컨덕터 같은 반도체 종목들은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간밤에 좀 어땠을까요? 테슬라는 3% 가까운 상승폭까지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0.3% 하락세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호재는 독일에서 25,0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3,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에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베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에 유럽 내 전기차 평균 가격을 생각할 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악재도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독일 베를린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직원들에게 임금 4% 인상을 말했다라는 보도가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UAW 파업대와 같이 25% 인상 같은 아주 큰 규모의 임금 인상도 아니거니와 일부 직원의 한정된 인상이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만한 이슈인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죠. 예. 정말 뜨거운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먼저 정치 변수 이야기부터 오늘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살아있는 생물이다 혹은 종합예술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측 범위를 늘 벗어나기 때문에 참 역동적인 모습이죠.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때그때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투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참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1980년대, 90년대 때 이제 총성에 전쟁에 이제 매수를 해라, 투자의 기회를 얻어서 옛 러시아 그 제국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에 이후에 60배 넘는 이 차익을 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나의 좋고 나쁨, 호불호와 별개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좀 냉정하게 변수들을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편향된 관점 말고 두루두루 다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또 어제였습니다. 자, 국가 간의 관계 상황에 따라서 정치 변수를 해석하는 그 시각이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세계 주요 선거 일정과 관전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미국
대선까지 쭉 있고요. 우리나라 총선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증시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쪽은 미국과 유럽 정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도 아마 이제 주목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선이 이렇게 뜨겁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양책이 꺼내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우호국과 대치국, 지정학적 리스크,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인가, 그런 당이 기치를 잡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산업구도도 친시장 여부에 따라서 관세 문제에 대한 태도, 뭐 육성 산업별로 증시의 영향력이 참 막대합니다. 미국 상황이 그랬고요. S&P 500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업종별로 나와 있는데 이쪽은 공화당 집권 당시에 정권별 주요 업종의 등락률, 부시, 초선재선, 트럼프. 그리고 이쪽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 정권별 주요 업종들 초과 수익률이고요.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이렇게 시장은 이 정치적인 변수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의 냉정한 시각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네, 총선까지 강력한 증시의 부양적 스탠스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국면으로 일단 시장은 진입을 했고 그에 대한 반응이 어제 뜨겁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브리핑 해드린 대로 사실 이 조치에 대해선 지난주부터 수급 상황과 시장의 주가 반응 봤을 때 이미 이제 판이 깔리고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가 꺼내 들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추가적으로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단독 보도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추진이 되는지 여부는 계속 관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를 올릴 것으로 지금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보도이고요. 국민의힘 한 관계자의 발언 그 내용을 기입을 한 그런 기사인데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시장은 총선 테마에 대한 움직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매도 금지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정리를 해드렸죠. 시장 매크로 차원에서는 중장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등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래대금이 과거에 올랐었던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이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어제 5천 원 만에 거래대금 증가가 있더라고요. 어제 화면이고요. 찬반 논란은 지금 팽팽한데 시장과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의 명분이 무엇인가 먼저 이제 들여다보셔야겠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근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BNP 파리바하고 HSBC의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불법이죠. 이것이 적발이 되면서 불법 공매도 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금지시켜 놓고 우리가 제도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명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제도 보완이 나오는지 여부는 시장 참여자는 정말 이제 중점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나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우리 시장에서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주가 변동성 완화 목적인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의 전쟁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시장에 충격을 가하기 전에 선제적인 그 대응이다. 이런 것이 이제 명분입니다. 자, 확실히 이제 과거와는 다른 명분이죠. 과거에 공매도 전면 금지가 3차례 있었고 이 3차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경제 위기가 크게 왔었던 때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부양책 다 카드를 정부에서 꺼내 들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좀 별개죠. 공매도 관련해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명분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부양책이나 뭐 다른 통화 재정정책 카드를 같이 꺼내 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시장의 반응과 상당히 다른 결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결이 완전히 바뀐 걸까요?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고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입니다. 어제 데이터고 오늘 데이터로 다시 체크를 해봤는데 이 아래 순위만 조금 위아래 변동만 있을 뿐이고 이 종목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분포도가 높다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가 해제를 한 이후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은 공매도를 허용했기 때문에 금지의 대상이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 특히 시총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의 급등세가 어제 눈부셨습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우리가 하는 그 상상도 있고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많아서 상한가가 조금 더 다른 종목까지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이제 더 해봐야 합니다. 이제 처음 있는 이런 전면 금지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아시아 증시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전면 금지 카드가 꺼내 들어지지 않아도 아마 올랐을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였을 텐데 공매도 금지 첫날 시장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죠. 과거의 상황과 다르게 코스피는 5.66%, 코스닥 지수는 7%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한 3%포인트 정도의 상승분이 더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14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상승률이 컸었던 시기는 금융위기나 닷컴버블이나 코로나 9.12 테러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례적인 흐름이었고요. 코스피는 상승률로는 첫 번째는 아닌데 상승 포인트, 상승폭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해보셔야겠죠. 양시장 매수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 개인이 다 팔고요. 그 물량 거의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기관도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받아갔는데 외국인의 움직임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연초 이후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빈 공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기 좀 편했을 거고 11월 FOMC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대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어제 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들어오는 장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쇼커버링 이것이 이제 메인이었겠죠. 연초 이후에 코스피 차입 공매도 누적 거래 대금의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끌었다라는 그 증거가 사실 5월, 6월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 과거에 좀 짚어드렸는데 연초 이후에 공매도 외국인이 누적거래 대금으로 차입 공매도 부분이 외국인이 정말 많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이때 쇼커버링 발생하면서 외국인 주도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6월, 7월, 8월까지 급등세를 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의 급등이 아니라 조금 더 연속된 상승세, 시장 영향력을 크게 키울 만한 부분일지 여부가 한 가지 체크 포인트인데 앞으로의 관건은 이겁니다. 아마 외국인의 영향력은 지금 위아래 숏이나 롱이나 같이 강하게 길게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축소된 이후에 개인이 수급적으로 의미 있게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매수 자금 유입의 강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매수세 다수의 종목군으로 확대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수에 집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의 수급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전한 상승세가 나오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내년 6월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제 주가 반응과 꼭 괴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제 입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대비해 공매도 잔고가 8%인데 주가는 4%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5% 잔고인데 30% 상한가를 직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센티멘탈, 그러니까 심리 우위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수급의 움직임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역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장 마치고 시간 외 특징주, 주주 친화정책, 호실적 AI, 전기차, 2차 전지, 제약 모두 상승입니다. 이들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호실적 빼고요. 호실적 종목들은 체크 따로 해보셔야 됩니다. 공매도 맛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실적주, 웹툰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각각의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2차 전지에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분명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급등세로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탈환을 했다라는 게 또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일부 소부장단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바이오 이슈 일정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어제 이제 지스타 일정 화면이 누락돼서 가지고 왔고요. 16일부터 1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늘상 있었던 신작 발표인데 이번에는 NC소프트가 11년 만에 자체 IP로 신작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도가 큽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차트 자체가 이제 저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 밸류에 대한 매력도 평가가 높은 쪽이 또 게임입니다. 일정들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 유독 AI 일정도 많은데 UAM 일정도 눈에 띕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